나는 김정은 위원장에게 서울 방문을 요청했고 나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가까운 시일 안에 서울을 방문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우리 민족에서 가장 중요한 건 평화 문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평화라는 것들이 어떤 평화가 되어야 되냐면은 김정은의 머릿속에만 있어서는 되는 평화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즉 북한이 그냥 의도대로 그냥 끌려가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북의 의도대로 우리가 끌려가고 있다고 생각하는 건 그 대통령과 대통령을 뽑은 국민들과 그 정상회담에 환영을 보낸 사람들, 대다수 국민들에 대한 무시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남북 정상회담과 김정은 위원장 서울 방문을 환영하는 서울시민환영단 기획단장 권순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남남 갈등이 유발되고 있는 김정은의 서울 답방을 반대하는 피납탈북인권연대의 도희윤 대표입니다. 제가 찬성을 하는 이유는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 방문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 김정은 위원장이 서울을 방문하는 게 저는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평창 올림픽이 있었고 이산가족도 만났고 개성에서 연락사무소가 설치가 되었고 저는 무엇보다도 감동적이었던 거는 남과 북의 병사들이 군인들이 지뢰 작업을 하다가 만나서 악수를 하고 남과 북의 해군들이 포대를 이제 천으로 감쌌던 장면이 언론에 나왔단 말이에요. 전쟁이 끝났다고 양 정상들이 선언한 게 차근히 지켜지고 있구나. 이것이 이제 그 서울 방문으로 표현되는 서울 정상회담으로 이어졌을 때는 이런 평화의 메시지가 훨씬 더 크게 표현이 되지 않겠는가라는 측면에서 찬성을 하고요. 우리 원장님이 상당히 이제 낭만적으로 지금 남북 간의 관계 또는 회담의 분위기 또 전망 이런 걸 하시는 것 같은데요. 지금 김정은의 답방과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면 어제와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전혀 저희들이 확인할 길이 없거든요. 다시 말해서 뭐 비핵화를 논의를 한다. 아니면은 종전선언을 협의하겠다. 평화협정으로 가자. 이런 구체적인 의제들이 명확해야 되는데 지금 전무한 상황입니다. 이럴 때에 과연 정상회담이라는 것이 실질적으로 어떤 의미를 우리 대한민국과 이 한반도에 던져줄까? 라고 하는 그런 의문이 있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북한은 항상 모든 회담이라든지 그들의 움직임에 위해서는 의도하는 바가 있었습니다. 두 가지가 있다고 보는데 한 가지는 바로 우리나라의 이 합법적인 법 제도를 흔들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 거죠. 다시 말해서 국가보안법이라든지 기타 지금 위인 친송이라든지 법 체계를 무력화시키는 일상화를 가고자 하는 그런 어떤 전략이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또 한 가지의 부분들을 살펴본다 그러면 남남 갈등의 유발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의제를 명확하게 하든지 그런 어두의 부분들에 대해서도 정말 우리 모든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내용으로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한다 그러면은 답방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보는 거죠. 저는 낭만적이라고 얘기하셨는데 저는 낭만적인 사람이 아니고 오히려 비핵화라는 문제 있잖아요. 지난 평양 정상회담을 계기로 해서 처음으로 양 정상 간의 합의서에 비핵화라는 단어가 들어갔잖아요. 저는 제가 이게 되게 특이하게 봤거든요. 초기의 세팅이지만 구체적으로 들어가 있고 앞으로 비핵화 논의를 협의해서 진행을 시키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번에 이제 서울 정상회담은 그것을 발전시키는 형태로 될 거고 그거에 대한 합의 내용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정상 간의 정상회담의 날짜가 정해지면 그 논의가 좀 속도가 붙지 않을까 생각을 저는 하고 있고요. 한 번에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잖아요, 이 문제가. 그 연장선상에서의 남북 정상회담, 서울 정상회담이 놓여 있는 건데 비핵화와 종전선언이 당연히 이제 서울 남북 정상회담에서 이걸 어떻게 더 앞으로 발전시켜 나갈 건가에 대한 논의를 한다는 건 상식적인 거죠. 아니 비핵화의 핵심적인 부분들은 미국과의 대화 아닌가요? 원래는 북과 미국과의 대화가 초점이었다가 지금은 남과 북의 협력으로 아니 그다음에 이거는 남과 북의 이렇게 서로 간에 잘 이렇게 뭘 해보자는 문제가 아니라 비핵화 문제는 북한이 그냥 비핵화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다시 말해서 지난번 6월 12일 날 싱가포르에서 만났던 그 내용을 그대로 이행하면 되는 겁니다. 서울 답방으로 인해서 우리는 뭘 할 거냐? 우리 민족으로 같은 맨날 우리 민족끼리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 민족끼리 뭘 할 거냐? 방금 얘기하신 그 우리 민족에서 가장 중요한 건 평화 문제 아닙니까? 평화죠. 그다음에 지난번 김대중 노무현 정부 시절에도
사실 그 회담이 있었잖아요. 그죠? 돌이킬 수 없는 평화로 어떻게 굳힐 거냐가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죠? 말만 해놓고 그게 다 협의가 파기가 돼버리게 되면 평화했다가 바로 전쟁으로 갈 수 있는 상황이 항시 상존하는 게 대한민국은 이 한반도 아닙니까? 그래서 종전선언이 그러니까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거 평화라는 것들이 아니겠습니까? 어떤 평화가 되어야 되냐는 거는 김정은의 머릿속에만 있어서는 되는 평화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우리 5천만 국민들을 온전히 전해지는 평화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 평화의 프로세스는 한 번도 제대로 진행된 적이 없다라고 보는 게 저희들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지금부터 김정은의 진행할- 머릿속에만 있는 평화예요. 김정은 위원장의 머릿속에만 있다? 그렇다면 아니, 문재인 대통령이 김대중 노무현 정부 시절에도 다 평화 이야기 했었는데 경기장에서 예, 또 평화 북한 이야기. 주민들 앞에서 한반도의 비핵화 실현을 위해서 양 정상이 합의했고 노력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한 부분이 있잖아요. 이게 역사상 그거는 처음 김대중 있는 때도 있고 일이에요. 노무현 때도 다 했단 말이에요. 김대중과 노무현 대통령은 북한 주민 앞에서 연설할 기회가 없었고요. 처음으로 있었던 일이에요. 그 사회는요, 1시간도 채 안 되는 상황에 거의 100만에 가까운 사람을 모을 수 있는 전체주의 국가입니다. 그 전체주의 국가 안에서 15만 명을 동원해가지고 그 앞에서 연설을 했다. 그것도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가 아니라 남쪽 대통령으로서 이야기를 했다. 이것이 과연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도움이 되는 선언이었다고 보십니까? 네, 저는 저는 그렇게 안 보는 도움이 거죠. 되었다는 선언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있고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어요. 지금 김정은 답방에 찬성하는 분들의 대부분은 헌법적 절차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과정도 다 무시해버려요. 헌법적 절차라고 하면 어떤 국가보안법 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보통은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북을 방문하는 형태로 정상회담이 진행이 됐습니다. 올해까지 5번이 진행이 됐는데 그러면 이제 얘기하셨던 국가보안법에 근거를 하면 그럼 양 정상, 대한민국의 정상이 북을 방문하는 것도 사실 문제를 삼을 수 있는 건데 그런 의미는 남과 북의 대화를 할 수 없다라는 것과 같은 의미로 저는 들립니다. 아니 그리고 뭐냐면 지금 환영을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북한을 제대로 하려는 노력을 안 하신 거예요. 끊임없이 노력하시고 김정은만 보지 말고 그들의 왕조만 보지 말고 주민을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있는 그대로의 북을 보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대화하는 저는 거예요. 친구를 하려고 대화를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제가 총체적으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 사실 우리는 단절되어 있었기 때문에 북에 대해서 별로 알 기회가 없다. 지금 이제 막 알아가려는 단계고 알아가려면은 직접 가서 보고 싶고 알고 느끼고 싶고 이런 형태인 거죠. 이건 자유항래의 형태를 뜻하는 거거든요. 오는 것도 지금 뭐 어떻게 오는지 언제 올지도 지금 감감무소식이에요. 아니 언제 정상을 올지는 불러들여요. 아직 그 날짜가 정해지지 않았으니까요. 뭐 이렇게 당연한 이야기를 흥분하면서 하십니까? 정해지지 않은 부분들을 가지고 이렇게 여러 가지 환영단까지 만들어서 하는 것 자체가 바로 남남 갈등을 부추기고 있는 거죠. 아니 지금 그럼 권장님하고 지금 뭐 위인맞이 뭐 백두 칭송 이런 친구들하고 다른 조직인가요? 네, 다릅니다. 아, 예. 관계 뭐, 없습니다. 예, 그건 정말 다행인데 아니, 한번 보십시오. 위인맞이 이런 친구들도 나오고 있고 칭송하자라고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대한민국이 제대로 정신이 차려져 있는 국민이라 그러면 그 지탄 안 할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아, 근데 그 그게 갈등을 부추기는 거 아닙니까? 이 이게 부분이 뭐가 갈등을 부추긴다는 거죠? 아니 우리는 위인이 세종대왕이나 문재인 대통령과 이수진 장군이 위인인 줄 아는데 김정은이를 위인이라 하는데 김정은 위원장의 정상회담 결정이 남측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그 위인맞이 환영단과 백두 칭송위원회 등 그렇게 주장하는 그 아니, 형태가 갈등을 유발한다고 환영단 얘기하시는 자체가 겁니까? 나타남으로 인해서 위인 맞이 백두 칭송이니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아니 이제 이것이 가장 바로 대한민국 남남 사회를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는 그 거죠. 대단하게 생각하는 위인은 것 세종대왕이 이수진 장군이 위인이지. 측면에서는 자유민주주의의 측면, 그러니까 표현의 자유의 영역이라는 게 있고 저는 그 방식에는 사실 동의는 하지 않습니다만 다행입니다. 그렇게 뭐 하고 싶다면 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은 있습니다. 얼마 전에 보니까 뭐 초등학생한테도 막 환영단 뭐 엽서도 받고 이러셨다 그러더라고요. 결국은 뭐냐면 갈등의 어떤 상황으로 다시 몰고 있는 거예요. 이 활동 자체가 갈등을 유발한다? 저는 그럼 저희가 지금 환영 엽서를 시민들한테 받고 있고 거기에 가장 많은 메시지는 한반도가 평화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전쟁이 끝나면 좋겠습니다. 이런 메시지도 가득 차 있어요. 이것이 어떻게 갈등을 유발하는 형태일까 이런 생각이 들고 제가 뽑아야 되네. 막 보면 막 휘저어서 뽑습니다. 61대 31. 지금 답방 문제를 가지고 이 정도의 수치는 나올 수는 있겠다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평화를 바라는 마음, 뭔가 진전된 이 한반도에 뭔가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기대감, 이런 것들이 충분히 있는 것 같아요. 답방의 그 중요한 내용성, 또 그리고 어떤 프로세스로 갈 것인지, 그 아픔을 어루만져주는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소중한 어떤 그 가치들이 제대로 진척이 안 된다 그러면 이런 수치는 언제든지 정말 뒤바뀔 수 있는 내용이 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두 정상이 올해만 세 번의 만남 동안에 그 신뢰를 차분히 쌓고 있고, 서울에서 정상회담을 할 때는 지금까지 진행되었던 약속들이 더 크게 지켜지는 부분들, 그리고 종전선언을 포함해서 한반도에서 전쟁을 완전히 종식시키고 다시는 그 전에 불안한 시대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하는 그 확약들이 당연히 있을 거라고 예측하고요. 그런 메시지를 갖고 올 거라고 예상을 하니까 이제 환영의 퍼센트가 훨씬 높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주제어가 현충원 참배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충원 참배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 전에 누가 왔었죠? 북에서 고위 관계자가 내려왔을 때 한번 참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김기남이었나요? 예, 네, 못할 이유 없다고 예. 보고 있고, 남측에서도 북에 언젠가 갔을 때 우리의 현충원 같은 공간이 북에도 있잖아요. 뭐 그곳에 가서 인사를 하는 게 서로의 전쟁의 상흔을 없애고, 서로를 아까 얘기하셨던 서로의 상흔을 없애는 형태라고 생각을 하고, 뭐 반드시 이런 건 있습니다. 반드시 이게 되지 않는다면 오지 마라. 저는 뭐 이렇게는 주장하고 싶진 않고요. 뭐 충분히 가능성 있는 일이라고 예. 보고 있습니다. 현충원이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전쟁으로 인한 상흔들이 남아있거든요. 정확한 사과와 재발 방지, 또 그리고 6.25로 인해서 아픔이 남아있는 그 가족들에 대한 치유, 이런 부분들이 같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현충원 참배라는 것이 당장에 그냥 가서 현충원 참배라고 하는 참배 그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안에 내용까지 포함되어져 있는 의미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죠. 뭐 간다는 것 자체로도 어떤 과거의 민족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지금 해결하겠다는 의사의 표현이라던가 계속 말씀하셨던 아픔을 어루만지는 과정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 문제가 진짜 해결이 되려면은, 그런 부분들의 아픔들이 해소가 되려면 오히려 지금 있는 정상회담이 더 빨리 열리기를 바라야 되겠고, 한 번의 만남으로 70년의 숙제가 풀리진 않지 않습니까? 더 자주 만나서 논의하는 형태를 취하자고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70년) 동안의 분단, 이 단어가 짧기는 한데 많은 대결 의식들, 적대 의식들이 켜켜이 쌓여온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것이 여러 장벽들을 만들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시대가 변화할 수 있는 계기가 이번에 정상들의 만남으로 만들어졌어요. 이 소중한 기회가 놓쳐지지 않기를 바라고, 좀 큰 흐름 안에 같이 함께 이 새로운 역사를 만드는데 동참해 주시면 어떨까라는 호소의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평화라는 것이 정말 원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평화라는 것은 결국 가족 안에서, 사회 안에서, 또 인류 안에서 온전히 살아가는 그 사람들한테 보편적으로 골고루 다 누릴 수 있는 평화여야 된다. 어쨌든 지금 뭐 정상회담 관련된 논의가 진행되고 있지만, 이 모든 것이 대한민국, 이 자유 대한민국의 가치를 더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국민의 한 사람으로 바라봅니다.